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 창업은 제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사실은 뭐 창업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창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창업을 뭐 도전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고, 창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이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과 스타트업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또 같이 이제 하도록 하면서 처음에 이제 할 때 저 초기 창업 비용 2,500만 원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배우는 이런 스타트 코딩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거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그 유다시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그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How to Build a Startup이라고 스티브 블랭크가 제공하는 그 온라인 강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스타트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스티브 블랭크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에릭 리스라고 하는 분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에릭 리스의 스승이 바로 투자자 겸 스승이 바로 스티브 블랭크입니다. 이분의 이제 영상, 그러니까 온라인 영상인데 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되고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거기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보면, 자, 첫 번째 고객을 만나고 나서도 살아남는 사업 계획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뭔가 했지만 실제 타겟 고객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예상과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자료를 찾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거를 빨리 뽑아가지고 빨리 고객 대상으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객 대상으로 검증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되면 빨리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개선을 하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나 이런 걸 할 거야. 자, 막 모아가지고 다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을 찾아가. 100% 이제 실패하죠. 99.99%를 이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스티브 블랭크 이런 그 포함해가지고 여러 유용한 영상들 시리즈로 쭉 있으면 강좌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시캣이라고 하는 이제 IT 중개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IT 서비스 업체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가장 큰 데가 위시캣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학교의 현장 실습도 여기에 학생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아는 업체인데 우리가 뭐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전담 멘토를 했던 분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이제 두 분의 사례를 짬뽕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 서비스 아이디어 선정됐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됐어요. 자, 5천만 원, 많으면 6천만 원 뭐 이상 받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한 서비스. 나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처음에 딱 선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위시캣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만드는데 뭐 보통 뭐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앱을 만들던 뭐 이런 서비스 만드는데. 그런 이제 협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되자마자 딱 가가지고. 아까 제가 뭘 보여드렸죠? 스티브 블랭크 이야기. 고객을 딱 만나가지고 처음에 살아남는 사업 계획서 없다.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가 생각했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만든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생각한 거 어떤 식으로든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었는데 예를 들고 실제 고객을 만나요. 전혀 쓸모가 없는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처음에는 이제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게 이제 맞는지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검증을 통해가지고 그다음 자기가 조금 만들어가지고 검증하고 개선하고 또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확실히 검증됐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외주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 뭐 3천만 원도 있었고 2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합쳐가지고 2,500만 원 이야기했지만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처음에 이제 네, 이제 선정됐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했던 거 만들어보자.
뭐 외주평야지 만들었어요. 3개월. 근데 사실 뭐 3개월 만에 끝나는 거 딱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고 조금씩 연장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개발 완료 때까지 이분들은 뭐 하냐 이거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없으니까 못합니다.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런 식의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요거였는데 계속 생각이 또 바뀌죠. 이야기 들어보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외접장 또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지기도 힘들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혹시라도 받아들여지면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연장되는 거예요. 기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이제 한다는 게 또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주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고객이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반응이 거의 대부분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나온 것들이. 근데 돈은 돈대로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고객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뭐 계약 경험 거의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걸 이제 만든 게 되는 거죠.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현상이고,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이제 뭔가 역량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물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몇 가지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처음에 자 외주 이제 맡기고 가만히 이제 있다가 나중에 결과물 나와가지고 결과물도 좀 늦게 나오죠. 테스트했는데 반응이 안 좋은 거야. 그럼 이제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발대로 맡기고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고객 검증을 좀 합니다. 하고 결과물 나와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검증 결과랑 테스트가. 이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대로 이제 가려면 일단 요 단계부터 좀 이제 도움이 될 텐데 고객 검증을 하고 일단 그 결과물이 이제 그 개발하는데 반영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고객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 검증 결과가 또 이제 반영이 되고 갔다 하면 좋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죠. 외주 개발하는데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범위도 범위고 이제 이렇게 불확실한 계약을 누가 해요. 거의 이제 못하죠. 이렇게는. 자, 하여튼 이게 그나마 조금 바람직한 건데 이거는 뭐좀 우리 그 용역을 맡기는 이제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자, 처음에 이제 문제 검증과 자, 우리가 계속 검증을 이제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 검증. 사실은 이제 문제 검증 끝나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 검증을 한 번 더 해본 게 필요합니다. 제대로 안 했을 거기 때문에 고객 대상으로 고객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니즈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결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해결 방안, 솔루션, 그 아이디어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걸 또 검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넘어가면 그러면 이 솔루션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정말 시장이 원하는 건지 이걸 검증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단계로 가는데 이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제품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제품 만들자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외주 개발을 가야 된다는 거죠. 앞부분에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이거는 뭐 대단한 뭐 개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스타트 코딩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정말 좋기로는 뭐 이렇게 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이제 지원 사업 종료가 되고 정말 제대로 이제 한번 제품 만들어 볼 때 이때 외주 개발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팀 구성도 잘 돼야 되고 내부 검증, 여러분들의 역량을 가지고 이런 모두의 스타트 코딩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바라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타겟 고객 인터뷰 효과. 예를 들면 뭐 이거 뭐 그냥 쭉 읽어보면 되고요. 근데 뭐 책자를 맞춘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출판업자를 가지고 집에 왔다가 이제 애한테 줬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뒤로 6개월 동안 쫄라야 책 언제 나오냐고 그 다음 편이.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0부 정도, 최소 금액 500부만 이제 계약을 한 거야. 근데 대박 났죠, 이게. 이게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출판업자는 뭐 이런 게 다 있냐라고 하는데 정말 이 책을 볼 타겟 고객,
고객은 정말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까지 그 많은 출판업자들이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이제 재단을 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2008년도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3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제 몇 개월 동안 막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얘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잘 될 거야. 근데 이제 생각 외로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겠죠. 그래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00 정도 매출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투자했던 돈 이제 다 까먹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 그렇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실제 고객이 쓰는 걸 한번 보자. 자기가 만든 이제 서비스 얘를 가지고 타겟 고객 찾아가지고 한번 써보시라고 하고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전혀 자기 생각이랑 다르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는 못해. 이런 문제가 많은 걸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를 이제 고쳐가지고 또 이제 나간 거예요. 일주일 지나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일주일 만에 매출이 배로 이제 뛰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배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 에어비앤비가 뭐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검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이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니까 그 신청서 봤더니 뭔가 아이디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정말 어떻게 시작하느냐 고객 공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타겟 고객이 있는 거고 타겟 고객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 문제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고객 공감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야. 근데 원인이 뭐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솔루션이죠. 이걸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나중에 제품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아이디어를 실제 이렇게 제품화해가지고 시장이 되면 되겠네?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 디자인 싱킹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 공감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단계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검증이냐? 첫 번째, 문제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 우리는 또 문제를 찾아가지고 바로 뭐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결 니즈가 있는 건지 그 원하는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고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고객은 거의 대부분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별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해도 이걸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해결할 니즈가 있는 문제인지 그래서 커스터머 니즈 핏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오케이, 고객이 야, 이거 정말 힘들어. 정말 큰 문제야. 얘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이 고객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 한 4분의 3 이상, 8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결할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다음 문제를 막 분석해가지고 아, 이거는 원인이 이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죠. 이거는 다 이제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얘를 가지고 실제 고객이 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기존의 문제의 해결 방안이 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뭔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야, 정말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반응들이 또 이제 4분의 3 이상 정도 나오면 그럼 이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봤더니 아, 그건 좀 이렇고 뭐 저렇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개선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개선시켜서 또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고객 검증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때 하는 게 이제 이 과정이
자, problem, solution, fit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 내가 생각했던 솔루션 이게 맞는지 맞춰가는 과정. 근데 이걸 이제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 솔루션은 괜찮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제품 만들 때 또 고려되는 게 뭐 사용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거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거쳐가지고 야 이게 정말 괜찮아 내가 살 거야 이거 얼마야 그 다음 난 누구한테 추천할게 이런 반응이 이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제품으로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양서 제품 지금 네.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 해결 니즈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고객이 불편한 걸 느껴야만 네. 그게 니즈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 네. 서비스가 있기 전까지 네. 불편함이 있어도 그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비스가 아니라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해결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한 거고 그런 문제를 인지를 못하더라도 그건 문제라고 인지를 못했지만 자기는 불편함을 참고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세요? 근데 나 이제 뭐 아무런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그거 정말 이제 불편했는데 내가 미처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거 이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서비스가 없더라도 이제 뭐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하려고 한 게 그건데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그 검증하는데 확인하는데 제품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말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문제, 해결 뉴즈. 자, 이런 걸 지금 말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프로블럼, 솔루션 아이디어 간단히 형성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프로덕트도 이제 그 제품도 고객가 이 제품이라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도만 모형만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 제품이 아니래도.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각의 단계별로 구현 충실도, 그 프로토타이핑 할 때 구현 충실도 이야기를 했죠. 구현 충실도가 100%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고객한테 이제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 적합한 정도로 구현해가지고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도 처음부터 이제 보여줄 필요 없고 그냥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고객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설문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타겟 고객을 잘 측정했죠. 타겟 고객의 대상으로 실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계속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 이제 뭔가 보여줘가지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 다음 실제 한번 써보도록 해가지고 보여주고 근데 실제 써보는 것도 작동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 작동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구글 스프린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책 한번 꼭 사가지고 보세요. 구글 스프린트. 제가 추천하는 책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성주 교수님의 린 스타트업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린 스타트업 바이블. 이 책도 상당히 좋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알렉산더 오스트왈더 등 정말 수백 명이 지은 책인데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는 방법,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조성주 교수님의 린 스타트업 바이블, 세 번째가 이제 구글 스프린트. 이걸 하나씩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기 이제 핵심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 한 뭐 7명 정도 모아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들 회사내 밖에 외국은 집중적으로 하루에 뭐 8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5일 만에 제품도 다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결과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게 구글 스프린트인데 이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한번 그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날에는 이제 뭐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문제를 끄집어내죠. 뭘 해결해야 될지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현을 할지 이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게 수요일까지 목요일은 실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 5일에 걸쳐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서 뭐 정말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 궁금할 거잖아요. 뭐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제품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이 느낄 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잘 정리를 하고 타겟 고객을 잘 찾아가지고 그 고객이 정말 이제 진짜라고 느낄 만한 정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요 구글 스프린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프로토타입을 봅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단 하루 만에, 목요일날 그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제품 만든 걸 봅시다. 진짜 제품 만드는 걸 보면, 자, 우리가 뭐 앱이든 뭐 웹이든 정말 이제 제품, 물리 제품이든 이런 것들 진짜 제대로 작동되는 거 만든다라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생각했던 기능이 100이라고 그러면 한 90% 정도 만드는데, 예를 들어 한 10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100일 정도. 하여튼 뭐 이 정도 만들어야지 이게 정말 진짜 제품, 진짜에 가까운 제품이 나온 거예요. 실제 제품이. 그렇죠? 이 정도 해도 이제 빨리 나온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가지고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나머지 시간, 그 이제까지 들었던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외관 만들기. 진짜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진짜처럼 진짜처럼 보이는 정도 테스트 가능한 수준의 외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루 만에. 자, 100일 걸려서 테스트를 할 거냐? 하루 걸려 테스트 할 거냐? 당연히 하루 걸려 테스트를 해야죠. 그죠? 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에 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루 만에 만든 제품을 가지고 뭐 고객 반응을 봤더니 이건 바꿔야 돼.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제 하면 당연히 바꿔야죠. 빨리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일 정도 걸린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100일 정도 걸려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객이 막 불만인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뭐 고민을 하는 거야. 100일 동안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고객이 뭐 이렇게 그런 의견이 나왔네? 그럼 고객이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다른 고객 찾아가서 한번 해봐야지 뭐 계속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발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입 사고 방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프로토타입은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충분한 수준으로 이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품질을 중시하는 거. 이거보다는 임시적으로 빨리 모의 테스트하는 이 정도로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기본 원칙. 구글 스프린트의 프로토타입의 4가지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어떤 것이든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다. 자, 우리가 뭐 아주 대단한 기술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프로토타입 못 만들어요. 실제 제품을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간단하게 하루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프로토타입은 한 번 쓰고 버려야 된다. 버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테스트에서 이거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고객 의견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정도만 이제 구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증할 게 뭐냐? 거기에 핵심적인 것만 이제 구현하면 된다는 거고요. 프로토타입은 진짜처럼 보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구글 스프린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 단계에서나 뭐 말로도 가능하고 한데 구글 스프린트 정도 되면 이제 한 3단계 정도 가가지고 진짜처럼 보이는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게 진짜 아니라고 느끼면 이걸 가지고 뭐
계속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가 아닌데? 관계가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진짜 제품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진짜라고 느끼고, 그래서 구글 스프린트는 진짜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작동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만들면 된다.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골디락스 품질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의 품질, 골디락스 품질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을 들일수록 점점 사실성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게 사실성을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 수준까지 빨리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뒤까지 이제 뭐 만들어봐야 시간만 계속 소비를 하는 거고, 앞단계는 너무 이제 낮아가지고 이제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지고 이까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골디락스 품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적절한 수준, 이게 골디락스 품질이고요. 그래서 골디락스 품질의 프로토타입, 뭐 사례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만 들게요. 뭐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자, 로봇 회사입니다. 세비오크가 로봇 회사인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 로봇을 가지고 그 호텔에 이제 룸 서비스 할 때 이거 한번 써보자. 근데 룸 서비스 할 때 고객이 갑자기 로봇이 이제 딱 나와가지고 뭔가 룸 서비스를 하면 놀라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정말 이제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자, 여기는 이제 로봇 회사기 때문에 로봇을 썼어요. 로봇을 썼는데 얘가 실제 룸 서비스 로봇으로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건을 넣는 수납함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해야 되고, 자동으로 가가지고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뭐 조합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로봇은 그냥 뭐 얼굴도 없었는데 아이패드 위에 올려가지고 아이패드로 이제 뭔가 뭐 동작하도록 하고 말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하면 그 문 앞에 갔을 때 초인종 누르면 사람이 이제 띵동띵동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고객이 문을 열었을 때 여기서 뭔가 뭔가 이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패드 얼굴이 이제 뭐 그 표정도 바뀌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뭐 수건 가져왔습니다 하고, 수건도 이제 전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리모컨 가지고 한 거예요. 밑에 이제 서랍 달아가지고 리모컨 쭉 눌러주면 아이패드도 뭐 이렇게 뭐 작동이 되면서 리모컨 눌러주면 이제 상자가 쭉 나오면서 이거 그 수건을 꺼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한 거죠. 일단 실제 움직이는 거는 밖에서 리모컨을 해가지고 가는 것도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실제 고객은 방 안에 있는 고객은 전혀 모르죠. 룸 서비스를 불렀는데 띵동 눌러서 이제 열어봤더니 로봇이 나와가지고 로봇이 막 이제 말도 하면서 수건도 주네? 진짜라는 거죠. 고객이 느끼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그 프로토타입, 그 골디락스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슬랙 해가지고 뭐 A/B 테스트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 해가지고 뭐 소개해주는 그 새로운 맞춤형 피팅스 소개해주는 서비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앱을 하나 만듭니다.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객이 앱을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앱을 출시도 안 했고 한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한 거는 아이패드에 이제 실제 우리 앱스토어 있죠. 앱스토어 이미지를 올린 거예요. 앱스토어 이미지 올려가지고 새로운 앱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고, 얘를 눌렀을 때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앱스토어에 그 앱을 깔 수 있는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앱스토어 그 앱을 뭐 설치 눌렀을 때 또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실제 설치되는 것처럼 장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눌렀을 때 그다음 실제 이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냐? 여기서는 그 키노트 가지고 있는데, 애플 키노트죠. MS 파워포인트 이런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링크, 그러니까 그 카카오 오픈 프로토타이핑 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혀 뭐 이걸 다 만들어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고객이 정말 진짜라고 느낄 정도로 빨리 만들어서 제공한다.
만드는 거랑 프로토타입 만드는 네. 거랑 비슷한 그렇지. MVP 만드는데 이제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그때 MVP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토타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하는 거고 어느 단계를 이제 만들지 그거는 뭘 통해 가지고 어느 단계를 구현을 할지 이건 거기서 이제 활용하기 나름인데 MVP라고 하는 거는 미니멈 바이오블 프로덕트잖아요. 최소 기능 제품, 최소 존속 제품인데 그거는 우리가 1부터 100까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뭘 먼저 만들지 몇 가지 뽑아가지고 그거를 빨리 만드는데 어느 단계로 형성할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MVP도 보면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제품들 뽑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실제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이미지로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레벨이 있을 거예요. 레벨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형상화, 시각화해 준다라고 하는 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MVP라고 하는 정말 최소 기능 제품만 뽑아가지고 만드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실제 뭐 병원도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린트 이제 보면 이런 거 구글 스프린트 책을 꼭 사가지고 보도록 하고요. 프로토타입에 적절한 도구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화면 같은 거, 뭐 크레이트 링크나 오븐, 파워포인트 같은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3D 프린터나 뭐 빌려서 쓰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코딩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구글 스프린트까지 했어요. 그죠? 우리가 제대로 다 만들 필요는 없고, 고객이 진짜라고 착각할 수준 정도로 만들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게 스타트 코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 뭔가 이제 뭐 스타트업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적성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분야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나중에 자기가 그 분야의 회사로 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프로토타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 기반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나는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가치를 만드는 어떤 영향 있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회사가 잘 맞아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타트업 할 때는 아까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제 하는데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팀으로 시작을 하는 게 스타트업입니다. 자, 스타트업이랑 창업이랑 어떻게 달라요? 그 앞에 있는 스타트업이랑 창업이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고요. 네, 그럼 뭐 편하게, 네. 뭔가 새로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게 스타트업 같고 창업은 일반 창업 같이 좀 포괄적으로 식당 창업 같은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뭐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기업도 스타트업 있어요. 대기업도 스타트업을 해요. 대기업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그런 임시적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이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창업이냐? 창업은 아니거든요. 창업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왜 다른지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은 여기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으로 준비한다고 그랬죠. 도전하는 프로젝트 팀. 이게 이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말 이게 아까 우리가 단계별로 이게 고객 니즈가 있는 건지, 아이디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제품 만들었을 때 시장이 정말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런 확인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게 바로 준비 과정, 워밍업입니다. 자, 이걸 거쳐가지고 자, 아까 이제 검증 거쳐가지고 이 제품이 시장이 정말 원하는 제품인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살 건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봤더니 그냥 뭐 7, 80%가 오케이 요거 이제 나오면 사겠다. 그럼 반응 좋은 거잖아요. 자, 그때 창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본격적인
사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검증하는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창업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게 검증을 거쳐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때, 그때 이제 창업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냐? 자, 창업을 정의를 하면, 창업은 사업자 등록증,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 설립 법적인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법적인 단계. 자,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설립 등 기업 형태를 갖추는 법적인 단계가 바로 창업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고, 창업 과정을 거친 스타트업은 뭐냐? 스타트업이죠, 그것도. 자, 스타트업인데 창업한 스타트업이냐, 창업 이전 스타트업이냐. 자, 예비 창업자 이야기라고,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할 때 사업자 등록증 있냐 없냐 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트업이랑 전혀 이제 다른 거예요.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팀 활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 검증을 하고 해서 정말 좋아. 그 다음 이제 창업 단계를 거쳐가지고 창업한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벤처기업은 또 뭐야? 뭐 벤처기업 이런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벤처기업 하면 뭐 우리 그 스타트업을 벤처기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관련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를 뭐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았거나 뭐 그 기술 보증 이런 걸 통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런 연구소가 있다거나 어느 그 조건을 만족하는 1년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그런 스타트업이 벤처기업 인증 신청을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신청을 하고 그 조건이 오케이 만족해 라고 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줘요.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발전 단계를 거치면 그런 벤처기업 인증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벤처기업에 대한 뭐 조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준비 과정 거치고 창업 과정, 뭐 셋업,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벤처기업으로 발전하는, 이게 뭐 스케일업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는데 모든 게 다 스타트업인 거예요. 그래도 다 스타트업인데, 자, 창업 과정을 거친 이벤트 거친 거고 벤처기업 인증 이벤트를 거친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스타트업 활동하라라고 했죠. 우리 대학생들한테 정말 이제 스타트업 활동 많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활동 필요한데 이게 창업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 적성,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스타트업 활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능성을 찾아가고 역량을 키워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그런 대로 그런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게 이제 스타트업 활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트업 하면 창업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업은 정말 어려운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성향도 맞아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하는 거 상당히 좋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도 해야 되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이제 맞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죠. 뭐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한테 야 창업해 이러면 안 되고 스타트업 활동해,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게 학생들이 스타트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캠퍼스 내 스타트업 문화를 확산하는 이런 활동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창업 동아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스타트업 클럽, 그다음 스타트업 관련한 교과목, 그다음 스타트업 인턴,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캠퍼스 내 스타트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과목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인턴 프로그램 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떤 분야가 맞는지 많이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뭐 행사도 가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과목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내가 뭐가 좋은지 이런 이제 분야를 좀 찾아가지고 뭐 스타트업 인턴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제 인턴 현장 실습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취업을 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합니다. 스타트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나하고 맞는 스타트업을 찾아야 되죠. 내 관심 분야에 뭐 잘하는 스타트업 찾아가지고 현장 실습을 가고 잘 맞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취업을 통해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장병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몰입을 통한 압축 성장. 내가 전문가 되겠어. 이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미 있는 뭐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빨리 전문가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 그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는 데 가가지고 그런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데가. 좀 그게 자기한테 잘 맞는 스타트업을 찾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해. 가치 실현도 잘 안 돼. 인정을 못 받아. 그러면 그걸 해줄 수가 있는 대로 다음에 이제 찾아서 또 넘어가는 거죠. 다른 회사로 가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경력과 내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로서 내가 이제 찾아가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정말 이제 뭐 좋은 아이템 있고 검증도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했던 거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런 과정, 각각의 과정들 이렇게 쭉 가는데 단계별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검증해가지고 넘어갈지, 다음 단계는 넘어갈지, 아니면 계속 보완을 할지, 드랍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지고 이까지 제품까지 이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창업으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창업 단계를 거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고, 이 정도 가가지고 그 다음에 창업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 활동 프로세스, 린 스타트업에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고 빌드, 그 다음에 제품이 만들어지죠. MVP, 그 다음에 측정, 매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핵심 데이터, 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걸 피벗을 할지, 계속 갈지, 드랍을 할지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드, 매저, 그 다음 런, BML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런 걸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스타트업 코딩,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를 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코딩으로 실제 작동되는 거 만들어 보고 웹 코딩 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도 관리를 하고 채널 허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린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내가 뭐 실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아까 골드락스 품들도 이야기했고 있죠.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은 이 과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쓰면 돼요. 생각을 찾아보면 이게 필요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거로 하고 전문적으로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사업성이 있을 때 그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듈 스타트 코딩으로 요런 걸 집중 거였고 뭐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 요 스타트 코딩을 통해 가지고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인데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 만들고 카카오본 코딩 스크래치 웹사이트 요 크리에이트 링크입니다. 이걸 가지고 했는데 아이디어 5개 소개 마이 스토리 대화 서로 이야기하는 거 아울 스토리 그 다음에 홍보하는 거 소셜 스토리 그 다음에 그리기 있는 그림놀이 우리 아이 그림놀이 그 다음에 영상 산수놀이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얘를 가지고 각각의 프로토타입 만들고 코딩해가지고 이 하나하나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과정에서 다루는 거는 5가지 아이디어니까 5가지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내 프로필 페이지가 있고 5개의 포트폴리오 페이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 사이트 안에 다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듈 스타트 코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거고 실제 과제로는 처음에 이제 뭐 3개까지 했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2개만 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2개만 만든 거로 기말 과제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영상까지 포함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말 과제 하느라고 지금 좀 힘들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랑은 오늘 첫 번째 마이스토리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울스토리는 아마 시간이 좀 힘들 것 같은데 마이스토리만 제대로 하면 그다음에 이제 아울스토리도 뭐 거의 똑같은 거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스타트 코딩 소개는 됐고 이제 실제
스타트 코딩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소개는 뭐 이 정도 제 연락처, 이메일도 있고 페이스북, 뭐 치킨입니다. 그다음에 스타트 코딩 있고 제 취미로 이제 하는 그 달리기 사이트가 있어요. 런 다이어리 사이트도 제가 뭐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 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 보내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자, 질문.